안녕하세요. 한의사 김종우입니다. 이번 영상은 다이어트에 최악인 음식 3가지에 대한 영상입니다. 지난 영상과 이어지니 못 보신 분들은 지난 영상도 함께 시청해주세요. 결론부터 미리 말씀드리면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듯 다이어트의 주적은 탄수화물입니다. 그 중에서도 섬유질은 낮고 당질 함유량이 높은 탄수화물인데요. 3위부터 가볼게요. 3위는 바로 흰밥입니다. 오랜 기간 한국인의 식탁에 자리 잡은 주식이죠. 사실 해산물이라든가 고기 또는 채소라든가 하는 것은 부식으로 먹는 반찬이지 주식이 아니죠. 우리 밥상에 쌀밥이 주식으로 올라오는 건 마치 내일 아침에 해가 동쪽에서 뜨듯 너무나 당연한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쌀밥을 주식으로 삼은 지는 얼마나 되었을까요? 일단 인류가 곡물을 주식으로 삼은 건 약 1만 년 전쯤으로 추정하는데요. 매우 긴 시간처럼 느껴지지만 인류의 진화 역사 과정을 통틀어서 보면 총 700만 년으로 700분의 1에 불과합니다. 즉 인류는 1만 년 동안 곡물을 주식으로 먹었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긴 699만 년 동안의 인류는 곡물이 주식이 아니었던 거죠. 다양한 설이 있지만 다수의 결론은 그 시절엔 죽은 동물에 남겨진 고기나 골수, 뿌리채소 혹은 1년에 한 번 특정 계절에만 찾아오는 열매를 어쩌다가 한번 맛봤을 겁니다. 농업을 시작하고 곡물을 재배하던 시기를 생각하면 불과 1만 년 전이지만 정제된 곡물인 흰 쌀밥이 대부분의 한국인의 식탁에 지금처럼 주식으로 올라오는 시기를 생각하면 더욱 짧아져 채 200년이 안 될 겁니다. 다시 말해서 구석기 인류와 DNA 구조가 거의 다를 게 없는 현재 우리 몸은 쌀밥, 즉 정제된 당질인 곡물을 주식으로 삼을 만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뜻이죠. 인체 생리학적으로 살펴보면 오랜 기간 굶주림과 생존이 삶의 큰 과제였던 원시 인류에게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은 몸 안으로 들어온 귀한 당질을 체지방으로 저장해 놓았다가 필요할 때 사용하도록 하는 생존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호르몬이었습니다. 하지만 포식의 시대를 사는 현대인들에게는 비만 호르몬이라는 불명예스러운 별명을 얻게 돼버렸죠. 이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은 혈당을 낮추는 역할을 하는 인체 생리활동의 필수적인 호르몬이지만 바꾸어 말하면 우리 몸을 살이 찌게 되는 상태로 만드는 것입니다. 백미는 도정 과정 중에 수용성 섬유질과 단백질 등 다양한 영양소가 포함된 쌀눈을 제거한 정제된 곡물로 당질 함유량이 높은 탄수화물이면서 GI 지수가 높아 인슐린 분비량을 튀게 만들어 우리 몸이 살이 찌기 쉬운 상태로 만드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당연하게 우리의 식탁에 주식으로 올라왔던 흰 쌀밥, 이젠 바꿔야 하지 않을까요? 정제된 곡물인 밀 소비량이 많은 미국에서도 학교 급식에 통곡물을 쓰도록 적극 권고하고 있습니다. 당질 함유량이 높은 정제된 곡물을 줄여가면서 통곡물을 서서히 늘려가기만 해도 체중이 줄어들고 몸이 건강해지는 것을 느끼는 데에는 긴 시간이 걸리진 않을 겁니다. 여러분들도 GI 지수가 낮고 단백질과 섬유질 그리고 각종 비타민과 미네랄이 풍부해서 완전 식품으로 불리우는 통곡물을 주식으로 바꾸길 권장드립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앞선 동영상 다이어트에 추천하는 최고의 음식 3위에 빛나는 귀리를 추천드립니다. 통곡물 중에서도 영양소가 풍부하며 당질은 낮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최근 주목받는 키토제닉 식이요법 등과 같이 극단적으로 당질을 제한해야 한다는 관점에서는 통곡물도 결국 탄수화물이기 때문에 줄여야 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극단적인 당질 제한식은 중도 탈락률이 60% 이상인 데다가 매 끼니를 좋은 지방 및 단백질 식품으로만 먹으면서 야생에서 길러지거나 풀을 먹고 자란 가축만을 밥상 위에 올린다는 건 현실적으로 지속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또한 극단적인 탄수화물 제한으로 피로감 및 어지럼증, 피부질환, 소화기 질환 등 영양 불균형으로 인해 보고되는 부작용도 있습니다. 따라서 병리적 상태의 고도 비만 혹은 당뇨나 본래 케톤 식이의 목적인 신경계 질환자인 경우에 전문가의 지도하에 이루어지는 것이 맞습니다. 체중 감량만을 목적으로 이러한 케토제닉 식이를 활용하기는 권하지 않습니다. 이 영상에서 소개드린 것과 같이 균형 잡힌 일반식을 유지하시되 당질 식이와 나쁜 지방 섭취를 줄여나가면서 다이어트에 좋은 식품의 비중을 늘려나가면 체중은 반드시 줄어들게 돼 있습니다.
자, 다음 2위로 가볼까요? 2위는 바로 가당음료입니다. 콜라, 사이다 같은 것들이지요. 이 사진 많이들 보셨을 텐데요. 콜라 하나에 들어가는 설탕의 양입니다. 캔콜라 하나만 해도 이미 하루 설탕 적정량을 초과한다고 하니 가당음료에 들어가는 설탕량이 어마어마하게 많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콜라 한 잔, 한 캔만의 열량도 아주 높습니다. 설탕은 가당음료 내에서 흡수가 빠른 액상과당 형태로 존재하여 인슐린 분비량을 더욱 튀게 합니다. 액상과당에는 포도당보다 과당의 함유량이 높아 체지방을 더 많이 증가시키는데요. 더하여 인슐린 호르몬에 대한 신체 반응을 저하시켜서 당뇨나 고지혈증의 위험성을 증가시킵니다. 제가 가당음료를 2위로 꼽은 이유는 무엇보다도 패스트푸드, 양식과 같이 고열량 음식과 함께 먹게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콜라와 곁들여 먹는 고열량 음식도 빠르게 내 몸에 저장하게 하여 살이 더욱 잘 찌게 되는 것이죠. 가당음료는 심혈관 질환, 비만, 당뇨, 암과 같은 질환의 발병률을 높일 뿐 아니라 매일 한 잔의 가당음료를 섭취했을 때 사망률이 14%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으니 체중 감량뿐만 아니라 건강을 위해서도 가당음료는 가급적 안 마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가당음료인 콜라를 대체할 수 있는 제로콜라에 대해서 질문 주시는데요. 제로콜라는 수크랄로스와 아세살팜칼륨이라는 인공 감미료를 사용하여 매우 소량으로도 설탕보다 수백 배 높은 단맛을 냅니다. 그래서 사실상 0칼로리에 가깝고 혈당을 높이지도 않습니다. 제로콜라가 건강과 체중 감량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여러 실험과 연구 결과가 있고 세계적인 글로벌 음식료 회사들도 이런 인공 감미료를 지속적으로 연구 개발 중인데요. 결론만 간단히 말하자면 제로콜라를 먹고서 단맛과 음식에 대한 보상 시기가 커질 수 있는데 이러한 보상 시기에 대한 욕구를 조절할 수 있고 지나치게 많은 양을 아주 장기간 먹을 게 아니라면 다른 콜라와 사이다 같은 가당음료보다는 건강과 체중 감량에 비교적 이롭습니다. 단 어디까지나 콜라와 비교시에 그런 것이고요. 장내 세균의 변화, 치아 부식, 카페인으로 발생하는 부작용 등 다른 건강상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기 때문에 가급적 시기를 바꿔나가는 과정에서 콜라보다는 좋은 보조적 수단 정도로 활용해 주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다음은 대망의 1위입니다. 왠지 많은 사람들이 예상했을 것 같은데요. 1위는 바로 빵입니다. 일단 우리나라에서 소비되는 빵은 무척 맛있습니다. 정말 맛있어요. 달고 부드럽고 더 바삭합니다. 우리나라는 빵이 주식이라는 개념이 아닙니다. 간식에 가깝죠. 그래서 더욱 맛이 자극적입니다. 의외로 빵을 주식으로 소비하는 나라에서 빵을 먹으면 맛없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그 말인즉 우리나라 빵은 당분과 지방이 많이 함유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지방 중에서도 일명 나쁜 지방으로 분류되는 포화지방과 트랜스지방이 제조 과정에서 버터나 마가린, 유지 가공품 등의 형태로 쓰이는 것이죠. 빵의 기본 베이스는 정제 탄수화물인 흰 밀가루입니다. 앞서 말했듯 GI 지수가 높아 섭취하면 빠른 시간 안에 인슐린 분비량을 튀게 하여 우리 몸을 살찌는 상태로 만들게 됩니다. 게다가 대부분 단맛을 내기 위해 설탕이 다량 들어가죠. 이쯤 되면 다이어트에 백해무익한 모든 재료를 고르고 골라서 다 넣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물론 모든 빵이 이처럼 해로운 것은 아닙니다. 최근에는 통곡물 빵이나 제조 과정에서 당분을 줄이고 트랜스 지방을 쓰지 않는 빵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빵이라고 했을 때 떠오르는 그 맛있는 빵은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까지 다이어트의 최악인 음식 3가지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균형 잡힌 일반식을 유지하면서 제가 말씀드린 다이어트에 좋은 음식 3가지의 비중을 늘려가고 다이어트에 나쁜 음식 3가지의 비중을 줄여나가는 것으로 시작해보세요. 일주일 또는 한 달의 식단표를 짜지 않아도 굳이 성분표를 일일이 대조해가며 식단을 차리지 않아도 그람수에 맞춰 칼로리를 계산하는 노력을 하지 않아도 내 몸이 바뀌고 체중이 줄어드는 데는 긴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렇게 내 몸이 변하고 가벼워지면서 피부가 깨끗해지고 소화기능이 좋아지는 걸 몸소 느끼고 이로 인해 일상생활이 바뀌게 되는 것을 느끼게 된다면 더 이상 체중 변화는 신경 쓰지 않고 식단을 바꿔가고 있는 내 모습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들의 건강한 식생활과 체중 감량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의학의 아버지라 불리는 히포크라테스가 남긴 말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내가 먹는 것이 바로 나 자신이다.